안녕하십니까. 네, 서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책자 하나 드릴게요. 아니 가져.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김정은 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요? 했어요. 오늘 수요일날 내가 아주 열심히 가려고 왔는데 두 군데라 제가 얼른 나다 회장님 그래서 남았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팀장님이 너무 많이 바쁘셔서 다음에 좀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우리 토론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민 보급성장 김찬진입니다. 오늘 우리 화도진 축제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좋겠는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좀 뜻깊게 생각하고 좀 시기적으로도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김종욱 의원님과 또 우리 최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또 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인하대학교의 김상원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발제자 여러분들, 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는 여기 화도진 문화원장, 도장원 원장이 계시지만 우리 화도진 축제가 사실은 우리 동구에서는 대표적인 축제이자 또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군영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화도진 축제가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는 우리가 화도진 축제를 하면 항상 레퍼토리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뭔가 변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구가 이제 조만간 1년 반,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재물포구가 될 텐데 이 재물포구가 됐을 때 우리 화도진 축제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몇 면을 보니까 상당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또 발전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화도진 축제가 앞으로도 우리 인천 동구 그리고 또 재물포구 나아가서는 인천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발전 방향과 정책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화도진 축제 발전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도진 축제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김정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참석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속가능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화도진 축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토론회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후 잠시 사진 촬영을 가진 후 발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서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께서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회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과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회 정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회 원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의회 오수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은석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 경영학과 김성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도진 문화원 조장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 이경옥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 만석동 이현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청 문화관광과 김상규 문화예술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토론회를 주관하는 동구의회 최훈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구의회 의원 최훈입니다. 먼저 오늘 화두진 축제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화두진 축제는 1990년 2월 17일 정월 대보름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24년 5월 35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월 대보름 행사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원태근 위원님이 공직에 있을 때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축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축제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화두진 축제를 돌아보고 향후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변화와 외부 환경 속에서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지난 축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축제의 한 부분이 되고 놓아져서 같이 융합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음식 만들기에 거의 몰입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요. 또 다양하게 먹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젊은 세대하고 또 기성세대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내면서 오늘 축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발제자로 또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의장 유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도진 축제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은 의원님, 또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와 토론자 역할을 맡아주신 김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할 때 하도진 축제가 앞으로도 인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될 다양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하도진 축제가 동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도진 축제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원태근 의원님,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오수연 의원님 함께 하심도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이 있는 논의와 지혜가 모여 하도진 축제의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장님 복사 고맙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본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발제 및 토론자 그리고 희망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도 나오셔야 된답니다. 화폐가 나요. 이번에 다 나와요? 한 그릇만, 한 그릇만. 네, 찍겠습니다. 배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발제와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하도진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가능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주제로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들어보고 이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보이시죠? 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오훈성 박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홍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보상학국제연구기관이고 한국 지역축제 10대 조사, 문화축제 일몰제 질병을 전환한 연구, 그다음에 그런 축제 담당 공무원, 교육, 제도 개선, 모니터링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여러 지역 축제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나 그다음에 그 정책에 좀 반영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외람되게도 제가 하도드림 축제는 실제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35년 됐지만 그래서 서류를 보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기반으로 좀 제언을 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고요. 우선 이제 축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축제하면 다 이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축제는 지역 상권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되는 산업형 축제로서의 어떤 기능도 하고 있지만 실은 이제 축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재의 어떤 고유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문화를 전승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런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주간 기간이나 지자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축제 동일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하고 축제의 어떤 변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어떤 이론보다는 그냥 좀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떤 축제 개념을 조금 소개하는 글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축제 시간을 보면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모든 유계가 거부되고 규칙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축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일탈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 제도적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도로를 막던지 아니면 음주운전 단속을 좀 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게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배설하고 왕을 향해 침을 뱉는다. 이게 진짜 가능한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으면 당연히 잡혀가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걸 통해서 이제 자기 평등한 어떤 인간의 태어났을 때 다 평등하고 그런 게 어떤 기본이 인류 문화의 보편적인 문화이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의식이 풀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냥 부어라 마시자. 그냥 함축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그러려면 이제 막 그 일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음식이나 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억압이 해소되고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만물의 썩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다시 살아갈 일상의 시간은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축제의 효과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축제가 단순히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지역 문화를 전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참여하는 주체들이 그 과정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살아가는 어떤 동력을 찾으면 그게 축제이다. 그 이상 그 아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소설에 이제 인용된 건데요. 7월 6일 일요일 정오의 축제는 폭발했다는 말을 씁니다. 폭발했고 계속해서 춤추고 마시고 떠들어대리라. 여기도 어떻게 부어라 마시자가 폭하죠. 축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옆에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애가 이제 술값을 계산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계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한 애가 술값을 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소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도 이제 좀 이 축제가 좀 인기가 좋아졌는데 산페르민 축제 그 매년 그 소몰이 축제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축제를 묘사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 갔을 때 저 그림을 좀 발견하고 신기해서 한번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16세기 중세에 마을 단위에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잡고 관광지들처럼 춤을 추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술이나 음식 같은 거를 배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술도 마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본 거는 요 밑에 보면 예, 싸움도 하고 있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확대해 보면 어린애가 이제 술병을 들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라는 행태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부모님 이제 술 배달할 때 보면 그걸 찔끔찔끔 얻어 먹는 것처럼 축제 기간에는 저렇게 애들도 술을 마시고 그런 걸 허용해주는 그런 문화적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모 축제 뭐 신문 기사들 보면 뭐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뭐 서양인들이 술을 마시고 무슨 어떤 경기에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이역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은 실은 축제의 속성을 알면은 이게 조금 축제 기간만큼은 가능한 시나리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축제들도 결국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아무런 그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자체 주도당. 이제 뭐 조금 소개하면은 문체부가 주도하는 문화축제는 지금 거의 한 30년 다 돼가면서 이제 국가가 과도하게 그 지역 축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국비를 지원해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뭐 평가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분권해갖고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축제 예산도 많이 줄었고 지정 개수소도 줄고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지정해서 인증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축제는 그 중앙 집중적으로 지역에 있는 축제들 어느 정도 디렉션들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자체장의 과도한 뭐 의례 식순, 그 다음에 연예인 행사, 프로그램 지향 뭐 그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니까 그 문화축제들은 이제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지자체장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우리 축제에는 이런 걸 했을 때 문화축제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는 어떤 그들의 언덕이 되는 제도적인 근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도 줄고 뭐 지정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평가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 소액 예산이면 우리가 자체 예산 조금 더 예산에 들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기사 나온 게 이제 김밥 축제라고 김천의 김밥 축제. 김천은 김밥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냥 설문조사할 때 김천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 했더니 어떤 그 MG가 이제 김밥 천국의 주인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김밥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만 명이 왔습니다. 김밥 축제에 보도 보시면 구미 라면 축제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라면 공장이 있고 그래서 그 라면을 기반으로 해서 구미 라면 축제는 대박을 쳤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원주 만두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건 2회차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 안에 만두 가게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만두를 창업하고 만두 가게들을 다 집약하고 강원도에 있는 음식 만두들을 좀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루에 27만 명이 왔다고 했고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거는 한 부수당 그 매출이 한 최소 800만 원 다 완판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한 16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예산은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여튼 사람들이 시장에 다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먹으려고 그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도 많이 왔다. 대전 영시축제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장님이 원래 이제 그 중구청장 하실 때 저거를 하고 싶어서 하다가 중간에 좀 멈추고 이제 시장이 되시면서 다시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앞에다가 이제 도로를 다 폐쇄해서 영시축제를 진행했는데 뭐 이제 기사 검색하시면 너무 예산도 과도하고 공연 중심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호응은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나름 이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중앙 집중적에서 지방 분권화 되면서 지자체가 좀 주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이 하면 지자체장이 좀 하고 싶은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뭐 나름 이제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품 축제인데요. 아까도 만두 축제, 뭐 라면 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의 눈치를 안 보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조금 먹거리 축제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화도진 축제처럼 종합 문화 행사, 그러니까 뭐 어떤 주제 프로그램이 있고 공식 행사가 있고 뭐 체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 주민 이렇게 화합 장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 그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이 됩니다. 프로그램 모든 게 음식에 포커싱이 돼서 그런 것들 하는데 뭐 백종원 대표가 서산 예산의 예산 죄송합니다. 예산의 삼국 축제라고 이제 세 가지의 먹거리인데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백종원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쪽을 디자인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이런 간판이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다 통일성 있게 하고 메뉴를 다 다르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밥하고 뭐 그 지역의 다른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은 뭐 우리나라의 먹방이 이제 영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이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적으로는 매력성이 높다라고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뭐 책임 경영, ESG, 친환경 뭐 이런 말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인제 빙어 축제가 하고 싶은데 이제 얼음이 결빙이 안 돼서 낚시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그 장소에다가 캠핑 페스티벌을 열었죠. 저기도 이제 백종원 통해서 음식 이렇게 바베큐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핑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레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 명태 축제에 명태가 없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다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변화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안 하거나 개화 시기가 달라서 꽃 축제들이 이제 축제장에 가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측 가능하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더 접근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축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도에 한 2개로 시작해서 한 72억까지 한 70개 축제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한 30개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예전에는 가장 최고 등급 4등급으로 나왔는데 대표 축제는 한 7억 최고 7억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냥 하향 편준화로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천의 복병 풍물 대축제가 신규로 들어왔죠. 근데 저거는 이제 최근의 사례이고 인천의 소래포구 축제도 예전에 문화축제로 됐다가 중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있고 그 소래포구도 저기 보면 예비축제라고 해서 후보축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전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국가대표 축제에 선정이 됐다. 이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화도진 축제가 나갈 방향이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현안 분석,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자원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좀 약점을 개선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35의 역사 아까 말씀하신 91년이었나요? 정화대보름 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화도진 축제로 갔는데 그 역사 축제가 35년이면 정말 긴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한해 이제 역사 문화 축제로서의 어떤 정체성이나 주제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전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국민들의 참여들이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약점은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이렇게 딱 여기 가면 무조건 이 프로그램 해야 된다라는 대표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원화된 이제 북인천역이었나요? 동인천역.
죄송합니다. 동인천역하고 하도진 공원 이원화를 했는데 주로 이제 좀 동인천역 주변 프로그램들이 다소 많고 거기서 이제 수영 프로그램이나 역사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은 느낄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균형감을 찾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역사 축제가 갖고 있는 역사 프로그램이나 그런 다양한 스토리텔링들을 어떻게 엮어줘야 되는데 그냥 전반적인 느낌은 이제 종합 문화 행사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극복해 나가야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가장 대표가 저 축성 행렬 같더라고요. 아까 그 역에서부터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퍼레이드는 진짜 그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퍼레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그 대동성이거든요. 결국 다양한 집단들이 일렬로 그다음에 각자 자기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활동인데 근데 이것들이 조금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러니까 서귀포 76축제나 일부 축제들이 이런 지역 주민과 같이 퍼레이드를 참여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이제 그 어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떤 식사하고 이제 해산하는 그런 행사들이 너무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그 퍼레이드를 왜 하지? 정말 뭐 화성 문화제나 이런 식으로 정말 역사적 고증과 스토리텔링을 거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조선시대 어떤 복장을 하고 그냥 군부대와 협조를 얻고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데 그걸 좀 재미있거나 좀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렬보다는 축성 여기가 뭐 그 역사성은 이제 축성 진지를 구축하는 축성 이런 어떤 스토리도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공간이나 그런 축성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봤더니 무대 공연 예산이 한 1.8억 아까 이제 한 4.5억 중에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식 행사가 1억이고요. 근데 교지 하사식도 이제 뭐 날씨 관계상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 행렬이나 대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거래해서 표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존에 있는 축제 중에 역사 축제나 육성 축제 이런 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시베리아 지역 러시아 야쿠츠크 공화국의 이제 하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찾아오면 어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6월 정도에 저 들판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폭풍 개념으로 그냥 요 들판에서 이제 캠핑을 해서 자고 새벽 한 3시 정도 해가 뜰 때 사람들이 나와서 태양을 향해서 저런 형태로 다 이제 보면서 기도를 하고 같이 저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춤을 추고 그런 형태의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축제들은 주로 어떠한 목적성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관주도용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모이고 참여 관심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모일 거리들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퍼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반영하기보다는 그냥 군이나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 만든 상태에서 외부 위탁을 주고 그 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프로그램들 음식 부스나 아니면 저 퍼레이드 아니면 뭐 지역 예술 단체들이 공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정말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하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계해서 안내나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축제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제 당진 기시실 줄다리기 축제인데
그 기지시 줄다리기는 이제 자기 그 집에서 어르신들이 그 새끼 꼬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그 줄을 만들고 그 줄들을 모아서 그 공설 운동장 같은 그 공간에 이제 옮기는 과정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같이 손을 잡고 줄을 옮겨갖고 그쪽에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가 매년 반복이 되고 생업과 이제 고령화되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동참시키는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잘 된 사례는 대구의 머머리섬 축제라고 저거는 이제 지역 재개발 때문에 그 지역 그 동네가 재개발로 지정이 돼서 모든 주민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YMCA에서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그 행사 지역 주민들하고 한 게 담장 허물기 사업, 그다음 문화 프로그램, 뭐 어린이날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너무 안타깝고 근데 대기업 자본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떠나게 돼서 우리 그러면 이완전체를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러다 정리된 게 매년 보니까 인형극 축제를 했으니까 그럼 인형극 축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인형극 축제를 했고, 근데 인형극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간의 어떤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즐겼던 그게 너무 진하게 여운이 남아서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그냥 순수히 떠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살리고 같이 고민하자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제 뭐 해유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그 명맥을 더 유지하고 매년 저렇게 어린이날 되면 퍼레이드와 인형극들을 펼치면서 지역에 같이 녹아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프스 축제인데 저 왼쪽에 이장님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젊은 시절에 바로 이제 낙항을 했습니다. 알프스 조그만 1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순수 그냥 그 천연 어떠한 자연 지역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됐고 자기만 젊은데 근데 이거를 자기는 이제 이 지역을 발전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농림부의 농촌 개발 사업들을 따서 마을회관을 짓고 농업품 판매나 농업주를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키우고 싶어서 한 게 축제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축제를 통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축제의 또 특징이 이제 회기라랑 이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있는 것만 하자 해서 조롱박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롱박 그 종자 식물원 같은 데 종자원 가서 조롱박 종자들을 전량으로 매수를 해서 하천변에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조롱박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주도형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왔을 때 입장료를 내게 해서 저걸 했는데 근데 이제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생업에 바쁘신 어르신들은 참여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는 마을 어떤 해외 공지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참석비를 2만 원 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또 왜 그런 걸 우리가 이 나이에 뭘 원한다고 이렇게 하냐고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안 나와서 우리 민주주의 이제 1인 1투표, 1인 1발언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해서 그러면서 의사결정들을 좀 모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축제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롱박을 봤더니 사람들이 다 조롱박이다 뭐 색이더라. 뭐 건강, 뭐 사업 배운, 합격. 그래서 이런 소망박으로 그러면 명칭을 정하고 사람들한테 좀 그런 거를 더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의 행운이 더 생길 거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겨울에는 얼음 분수골 축제를 합니다. 이 여름에 온 손님들이 겨울에 와서도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충청북도인데 불구하고 이제 얼음 분수가 보수 조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는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 춘천이나 강원도로 가는 거를 가까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춘천 MBC 라디오 방송에다가 이런 걸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름아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림부의 혁신 대상도 받았고 무슨 다큐 1박 2일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그 수익금 가지고 네덜란드 풀 축제나 이런 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진짜 일본도 안 가보신 분들인데 유럽까지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자가 발전해가지고 동력을 더 얻어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더 일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게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요 사례는 요 최근에 그 순천 정원 박람회인데 정원 박람회 기간에 약간 한 2천만 명 이상 나오겠네. 아무튼 저 공간에 순천이라는 정원이란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못하는데 지역에 체류 안 하고 여수로 가고 진주로 가고 숙박을 하니까 이거를 더 우리 지역에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다음 지역의 경제 효과를 더 하기 위해서 박람회 장 안에 저런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셰프를 초청하고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저기서 이렇게 맛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옆 공간에다가 저렇게 이제 캠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방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정원 박람회 장이 클로즈가 되는데 그 시간에 이 드넓은 정원을 이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고 해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저게 거의 만실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게 좀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일단은 자기가 왜 축제에 왜 참여해야 되는 어떤 이유, 정당성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신은 소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본으로 이제 민주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더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거를 더 장수성이 생기고 어떤 그 문화가 발전하면 그런 걸 더 부가적인 상품으로 더 개발하는 그런 내단계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동인천역에서 그 사람들의 직백이나 접근성은 좋은데 이 하도진 축제가 갖고 있는 육성 축제, 진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축제로서의 그런 것들은 좀 도달하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을까? 군영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축성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그런 문화를 통해서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고 문화 공연이나 이런 지역 어떤 화합 프로그램들은 좀 가만히 좀 축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장수성들을 더 강화시켜서 계속 더 지속 가능할 것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하도진 축제가 35회 됐지만 지금 축제 명칭도 하도진 축제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진이 인천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거든요. 보통은 지역을 앞에 지명도 넣기 때문에 뭐 인천 동구 하도진 축제라든지 아니면 하도진 역사 축제를 하든지 좀 그게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 하도진이라는 것을 조금 더 기억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아까 기획단계에서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도 역사 축제나 이런 데도 지역 주민이 직접 저렇게 돌을 옮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원 화성문화제도 화성 그 행렬이 핵심이지만 최근에는 그 화성 저기 어머니를 그 토를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마레이스로 해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산 해미 축제에서도 저는 조선 사고가 있고 같이 이제 그 읍성 내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뭐 전투선 재현을 이제 그 연극 배우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뮤지컬은 있지만 저런 역사적인 어떤 요 장소에서 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 모양제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지역 주부분들이 이렇게 갑성 성을 이제 밟으면서 이제 그 옮기는 그런 풍습들을 활용해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진이 개항 후보지로 요구를 대비해서 이렇게 축조를 하게 된 거고, 저기서 갖고 있는 공간의 협소함은 있겠지만 여기서도 뭔가 대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산 해미읍성 앞에서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바로 읍성 앞에 저렇게 그 도로를 다 폐쇄하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여기서 지역 주민들의 음식들을 저기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통영 한산 대첩 축제인데, 통영 한산 대첩 축제가 한산 대첩을 이제 바다에서 제안하지만 실은 이제 그 바다라는 먼 거리를 그 언덕 영상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 작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강구항이라는 주 행사장 무대 공연 옆에 저렇게 그 거북선하고 판옥선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늘로 크레인으로 띄워갖고 공중에서 이제 전투하는 장면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그 육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역사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역사 축제로서의 주제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와 그다음 상대적으로 문화 화합형 축제들은 조금 더 축소를 하고,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기획단체에 참여를 시키고 어떻게 이분들을 외부인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사례도 잘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경쟁력 방안으로 주제성과 장소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럼 쪽에서 계속 고민해 줄 주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훈성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김상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상원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다 보니까 앞에 박사님께서 이미 많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가볍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봤는데, 박사님께서 주요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가볍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파도진 축제위원으로도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축제위원회에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요. 오래됐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농구 출신이고, 그래서 35회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축제, 가장 오래된 축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 사람도 잘 모르는 축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왜냐면 저도 동구에서 살았고 애정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사가 진행되면서 불구하고 아쉽게도 브랜드화가 안 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저는 이 토론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느꼈던 것은 위원님들이 주도하셔서 이거를 하시는 느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라틴어로 쓰여 있는 한엔 에스트 키리텐트, 영어로 하면은 브레디언 서포트.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축제는 일단 먼저 로마 시대로 갔을 때 축제가 열리기 전에 정치적인 슬로건입니다. 이거를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놓고 여기 파넴 에피티피티, 여기 보면 빵과 그 다음에 서커스를 보여주겠다. 빵을 주고 서커스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죠. 축제를 기본적으로 아주 오랜 사람들도 일단 먹을 걸 주고 거기다가 뭔가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축제의 기원에 들어가면 디오니소스라는 사람 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이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도 축제 때는 막걸리를 주로 마시듯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포도주 많이 마십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그리스적인 표현이고요. 로마에서는 바쿠스, 우리나라는 바카스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은 신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이 프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옛날식 터키의 앙카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 지역이 프리기아 지역입니다. 옛날 고대에. 거기에도 똑같이 이 디오니소스 같은 신이 존재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사바지오스. 그 다음에 이집트에도 똑같이 디오니소스하고 똑같은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로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주로 아랍에서부터 북유럽까지 모든 신들, 북유럽 신화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시리스의 신인데 이게 다 디오니소스하고 관련된 신들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문구를 보면 대충 축제의 기원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신이죠. 풍요의 신이고 광기의 신이고 가산, 그 다음에 황홀, 연극,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은 축제와 다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축제 때 당연히 포도주와 노래가 있겠죠. 그 노래는 아까 서커스라고 하는 거에서 노래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놀거리도 주면서 진행되었던 게 일단 축제고요. 근데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회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이 축제가 많이 기여했다라는 것을 고대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애호하는 신으로도 이 디오니소스는 그래서 축제는 사회 통합적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순박한 대중들을 끌어안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거죠. 포도주, 성장과 풍요,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해방, 열광, 방증, 시인에게는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극장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축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축제의 시작은요 아주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축제의 시작은 정치적 목적이 배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가 술을 많이 주고 먹을 걸 많이 주고 볼거리를 많이 주는 대신에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정적들을 숙청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추종자인 마이나데스라는 이 광신녀들이 있습니다. 이 사슴 가죽을 걸치고 있는데 축제가 시작이 되면 사슴 가죽을 끈 춤추는 여자들이 이렇게 언덕을 향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반인 반수의 수비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티로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머리에는 뿔이 있고 엉덩이하고 다리는 염소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의 형태를 가진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요. 그리고 이 반인 반수의 사티로스라는 것이 그 신이 소비 신이 담쟁이 덩굴로 장식된 이 단장을 휘두르면서 그다음에 여기 표범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등장했다. 그래서 이때 축제에는 해방, 광란, 풍요, 봄꽃, 부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축제 기간 때 술과 놀거리를 주고요. 그 뒤 배후에서는 정석들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나니까 이 시민들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인 1처제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남의 여자도 탐하고 이런 식의 마음대로 진행되었던 그게 허용이 되는 기간으로서 축제를 고대인들은 인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점령한 지역으로부터 국물을 받아들였겠죠. 번영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이 콜로세움 같은 데에서 극장, 그다음에 스포츠, 격투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축제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치 표로서 이 빵과 서커스라는 표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축제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날은 모든 축제가 개별 신들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모든 축제는 신과 관련이 종교와 관련이 그러니까 국가가 번영을 누리면서 이 농촌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서 도시에 몰려들었을 때 인구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속화되면서 이게 범죄와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행해질 때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이들을 이 중에 불량자들을 체포하고 그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어떻게 보면 광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 정치 같은 경우는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정치에서도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전국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렇게 시의원님, 도의원님, 구의원님들이 생각보다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이 축제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들과 같이 하고 이 정치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조직이 있다면 아마 정치 활동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주민들의 결속력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의원님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단 경제적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축제는 전체적으로 고비용 축제로 하게 됩니다. 이런 쾌단이 만만치 않지만 사회 통합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마리 앙드레라는 학자는 피케로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 앙기와 희귀낙락과 낭비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다음에 그 금욕된 생활에서 해방되는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작동을 한번 문제에 따라 보시겠습니다. 일단 축제식에 참여하게 되면 신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은 광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에서도 광적으로 뭔가에 공부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런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 축제에서도 그러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고요. 광중에 몸을 던지고 황홀병에 빠져서 미친 듯, 신 들린 듯 하게 보인다. 미친 듯 돌아가는 춤판, 음악, 어둠, 흥분 이런 모든 것들이 몰입한 자들에게 환각 형태로 빠뜨릴 정도로 감정을 굉장히 극도로 자극하는 시기가 바로 축제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일본의 축제를 마츠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츠리도 보면 일본은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가장 적은 나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연의 신성한 힘을 믿고 이를 전부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집 안에도 신이 있고 집 밖에도 신이 있고 동네에도 이런 신사들이 부지기수로 만든 데가 일본입니다. 마츠리는 이렇게 신을 모시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고요. 전통놀이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고 건강기원, 사업번창기원, 그다음 사회 안녕, 그다음 사업과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츠리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과 집합적으로 이게 모여져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전통문화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제 같은 경우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축제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힙합해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거는 가수가 와서 즐겁게 노래 한 번 들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돈 내고 술 한 번 사 먹는다? 뭐 이 정도인데 그것도 다 내 돈 내고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한두 번 정도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지역의 축제들이 그 개인들에게, 그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하고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있다든지 뭔가 가면은 회의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담배값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과연 자기가 봉사하면서 그때에 가서 자기 장사도 잡고 나가서 저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입춘 때는 때치분 마칠이라고 하고요. 저기 축제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7월 7일날 그다음에 오봉 축제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전국에 거의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축제들이 다 종교, 계절이 바뀜, 그다음에 삶과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과 관련되고요. 이때 축제에 참여는 바로 그들의 구복, 그러니까 자식들의 건강, 자기 남편의 건강,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뭐 복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잘 벌게 한다든지 요번에 우리 애들이 학교에 좋은 데 가기도 바란다든지 이런 구복과 관련된 것들이 연결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응분의 대가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참여율은 높아지겠죠. 맛제리 특성이 잠깐 설명드리면 맛제리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 단결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일본 축제는 신사, 지역 상인회들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추진단을 결성하고요. 구체적으로 추진단의 계획과 지휘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한 봉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려면 청년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축제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제할 때 같이 데리고 나가서 참여하고 청년회 모임에 또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중장년층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거치면서 최근에 축제위원장까지 올라가는 구조를 일본의 지역 축제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또 개인 상점 회사들이 기부금으로 많이 충당됩니다. 우리는 그런 축제를 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독일이나 이런데 뭐 프랑스나 이런 축제에서도 만약에 카퍼레이드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 카퍼레이드는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차를 분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탕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여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한다고 했죠. 70, 80대 노인까지 참여한다는 건 분명히 그들에게 이득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뭔가 가서 뭐 용돈을 받든지 내가 그 축제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든지. 아까 보면 미코시라고 써있는데요. 미코시 보면 가끔 일본 축제 TV나 이런 데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상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들고서 막 춤추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상여는 우리나라 상여는 죽은 자를 모시는 거지만 일본의 상여 그런 미코시라는 것은 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태우고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과 종교적 의식이 함께 녹여져 있는데 우리의 그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전통 행렬에서 그 강화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에 맞춰서 군무를 추고 여성에서도 남녀노소까지 다 참여한다는 거. 이 엄청난 무게의 미코시 가마를 수십 명의 어깨에 메고 행진하고 조별로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일본 축제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당연히 거리 행진하고 분장도 하고 노래, 춤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트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 그게 자체가 직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마트리하고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회원이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맛집이는 대체적으로 이거 조그만 마을 단위로는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우리 같은 이 대규모 이 메트로폴리탄 있잖아요. 인천은.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맛집이 같은 소규모로 우리가 비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아마 의원님들의 지역구 정도의 소규모 분할을 다니는 이런 어떤 주민 조직들, 뭐 축제와 관련된 주민 조직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위원님들의 저희 정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능한 축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약간 나왔던 점인 것 같은데 아까도 박사님께서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24년 축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32대 19년도 24년도에 40대로 있습니다. 축제 운영 주체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거, 지자체가 주관하는 거, 지자체에서 경비를 대고 후원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거, 문광부 축제, 아까 문화관광 축제 이런 것들이 축제 이름이 있고요. 또 2일 이상 축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특수자문 예술제 일반 축제 이런 것들이 있고, 내용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개치라는 학자가 분류하는 건데요. 주제에 따라서 아니면 개치 목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일단 분류에 따라서 축제 이름을 정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예술축제든 전통축제든 종교축제든 모든 거에 지자체 의원님들 그렇고 지자체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관광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밑에 구조도 정확히 돼 있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데 전부 관광축제를 목표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계속 35회를 우리의 화덕인 축제도 해왔지만 관광축제를 계속 지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목적에 달하는 정도의 성과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인천에서 문화관광축제로 돼 있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미 박사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인천 페스타포 축제와 풍문축제가 있습니다. 소래포구 축제는 예비축제로 들어있고요.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 축제들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아주 애매합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돈을 내지 않는 한 돈을 안 낸다고 한다면 이 축제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부평 풀무 축제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서 그런 동아리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평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아리들이 풍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축제를 예단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45년에 우리나라 축제가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여기는 안 보이지만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1170개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인천에는 40개가 있고요. 이 40개 중에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게 10개, 중구가 6개, 동구가 2개입니다. 하도진 축제와 하수부도 축제. 이 중구는 6개가 있다고 하지만 저도 중구 축제에도 관여를 하지만 중구 축제는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조그만 너무 작아서 이런 축제를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축제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역 축제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96년 지방자치 출범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정체성 확립하고 주민을 화합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관광을 부활시켜서 지역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충정이 되겠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은 주민화합, 교육, 복지, 전통 그래서 그다음에 단합육성, 관광, 여가활동, 그다음 봉사기획학법, 소속감 이런 식의 축제 목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인천에 보면 하도진 축제 35회, 하수부도 축제 이렇게 있고 5월중, 9월중 보통 거의 이 특이한 거는 하도진의 화자와 하수부의 화자는 둘 다 꽃이라는 겁니다. 연관성은 사실은 있다라는 걸.
축제는 이미 하더니 축제를 행사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분들이 다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행사가 뭐가 있다, 문화공연이 있다, 주민참여행사, 체험행사, 무대 공간들이 다 있다, 예산은 얼마 들었다, 이런 부분이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축제 평가에 대한 결과, 잘된 점도 있고 총평도 있고 개선 사항도 있다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들인데요. 아까는 예산, 아까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나중에 그냥 눈으로 보시면 한번 책자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 문화관광축제 아까 부평문화, 풍물축제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인 거는 풍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전국에 2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풍물이 우리가 보통 농사와 관련된 가을 추수나 이런 걸 때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하는 축제로 생각하지만 부평은 노동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것도 부평에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축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있고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축제는 개선되지 않는가가 저도 질문입니다. 자, 문제점으로 보면 보통 다른 연구자들도 마치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 차별성이 없다, 비슷하다니, 홍보 마케팅 부족하다, 재정적 자생력이 부족하다, 전문 인력 없다, 주민 참여 부족하다, 관광 인프라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환경 문제도 있고 계절적으로 한쪽에 편중돼 있고 축제 경험 누적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공무원이 해오는 예산을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사업자는 그 자기가 선정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 개선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게 되죠. 내년에 다음 뽑을 때 그런 또 사업자를 뽑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축제 프로그램에서 논의도 부족하다, 평가가 미디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거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산업 접촉권도 미흡하다라는 게, 이거는 우리 화도진 축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역 축제들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를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화도진 축제도 그리고 화수분 축제도 이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관계자들은 다 알던 거고 저게 뭐가 부족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축제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국 지역축제 평가가 모형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2019년도 부산 지역축제 평가 표고요. 여기 22년도 서울축제 평가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물론 이 평가를 자체는 정량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점수 배분이 잘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축제 개선 방안 연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가 및 운영요원에 대한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축제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축제 추진 조직 구성 제 축제 전문가 중심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여기 화도진 축제에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선 방안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운영 서비스로의 선발과 체계적인 선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축제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축제 평가 체계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 필요하다. 전문 인력 양성, 변형 노하우 구축, 개선 시스템, 이런 네트워크 관리 주체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걸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한 축제를 다 희망합니다. 지속 가능한 축제를 얘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은 이미 유엔에서 오래부터 써왔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론도 이미 다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생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공존해야 된다는데 최근에 이상 요 맨 끝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이 생체적 가치. 물론 주민들이 모이려면 장소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뭐 차라 딴데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생태계를 환경에만 국한한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문화, 회사에서도 이런 이 도표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도 당연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생태계는 아까 주민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생태계가 조직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사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여라 그래서 한두 번은 기꺼이 모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여서 그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이 지역 경제에서 축제 기간에 내가 그 어느 스팟에 어느 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식당이 그쪽에 그 축제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것과 연관되는 구조를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래서 지속 가능한 축제 얘기할 때 생태성, 사회성, 경제성을 얘기할 때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서 자원관리나 뭐 이렇게 쭉 이런 게 있는데 축제 산업의 같이 사는 생태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된다는 얘기고 활동은 주민 참여 때 문화 보존 전통 등 이런 것들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해외 사례가 있는데 미넨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주민이 주도해서 시작한 게 지금은 국제적인 축제가 된 거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 같은 경우도 그다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 축제, 합천 단천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브랜드가 형성된 축제들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화도진 축제는 그런 정체성에 기반한 그런 브랜드화 작업이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이 생태계라든지 이 축제의 방향과 구조가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재구조화가 안 돼 있어서 재구조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화도진 30년 기념 포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봤는데요. 발제하신 분들이 비슷합니다. 되게. 정체성 표현적 지역 활동화 원동력이다. 실력 콘텐츠 스토리 필요하다. 지역 예술인 주민 참여 필요하다. 상시 기구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신 거고 주민들 토론에서도 보면 화도진에 매몰되면 발전할 수 없다. 화도진만 가지고 계속 이루고 가고 하다가 보면 이게 끝까지 우리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겠다. 자, 그다음에 문화 전문인 필요, 참여 필요, 모니터링, 설문 기반입니다. 한류, 그다음에 발전 방안 모색 등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속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생태성, 사회성, 경제성이 체계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이 일단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의회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졌으니까 지역구별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직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서 이분들이 축제 때 다 경합하듯이 모여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만약에 시도한다면 아마 당연히 정치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속감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서 내가 참여했을 때 막걸리값이 생기든 담배값이 생기든 뭔가 이득이 되는 구조가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이런 축제는 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축제는 지식기반성, 혁신성, 정량화 가능성, 학습성,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네트워크, 신속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 축제는 지속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어져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미래의 희망은 우리가 축제 때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축제를 통해서 일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은 누구든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면 만약에 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토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연구도 좀 더 발전을 더 해서 그래서 문화관광연구원이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든 이런 거 같이 협업하는 구조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토대로 아마 좀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교수님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역 축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후 지정 토론 순서부터는 토론의 좌장이신 최훈 동구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쪽 반상에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